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카메오로 출연할까 넷플릭스가 루머에 답하다란 제목의 영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탈리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에 관련 잡소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내란 수계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한류가 망했을 것이고 아직도 이 독재의 야욕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이 진행 중인데 일부 한류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정치 이야기로 치부하고 또 한류를 다루는 국뽕 유튜버들이 입 닫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인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국민들은 저 독재를 꿈꾼 내란 수기와 그 추종자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일부 사람들과 국뽕 유튜버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수기가 구구 일베들을 선동하는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문장이 바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란 부분입니다. 내란 수기가 말한 주권 침탈 세력은 바로 중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에 이 문구를 넣은 것은 구구 일베들을 자극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구구 일베들이 진보 세력을 친중 친북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은 자신들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지적하는 진보 세력을 폄하하기 위해 6.25 전쟁을 겪었던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진보 세력 중에서 독재 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경제면에서 중국을 이용하고 안보면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구구 일베 유튜버들이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고 자금줄이 끊기자 구구 일베 세력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내세운 처음 전략이 민주 세력을 종북몰이로 악마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 유튜버 안정권과 김정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구 일베들에게 이 종북몰이로 엄청난 구구 코인을 수집하다가 안정권과 김정민이 분열이 시작되고 안정권은 종북몰이를 유지하고 김정민은 종중몰이로 방향을 바꿔 구구 일베 코인을 쓸어 모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문화공정과 동북공정, 한알령 등으로 먼저 우리를 자극한 것이 맞고 우리나라 방크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중국의 이런 행위를 팩트로 증명하며 바로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권과 김정민으로부터 뻗어나온 이 가짜뉴스에 의한 중국 혐오는 이 구구 일베들에게 세뇌되어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음모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중국 만물설을 믿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구구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엄청난 부를 쌓자 이제는 이 혐오 코인을 얻어먹고자 중국 혐오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이 강의 시간에 한국을 비판하고 외국 교수가 한국을 옹호하는 AI 보이스로 만든 가짜 영상이 쏟아지고 그 영상들의 구구 일베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덩달아 속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과거에 힘들지만 앞으로 가는 TV와 넥타이 TV에 가짜 영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수차례 지적도 했습니다. 또 요즘은 유수품의 땡기자란 채널에서 출처도 없는 중국인이 쓴 글과 그것에 반박하는 외국인 글을 올리며 또 중국 혐오에 열을 올립니다. 이 채널의 수법은 자신이 글을 쓰고 번역기로 중국어로 변환해 중국인이 쓴 글처럼 올리고 외국인들의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니 중국을 넘어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을 혐오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혐오 유튜버가 조회수가 늘자 이번에는 해외 감동 사연이라는 출처도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감동했다는 가짜 사연 영상들이 또 난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혐오 영상을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대부분 구구 일베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증오심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또는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잘못된 짓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로 반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맞지만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결국 구구일베 유튜버들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대부분의 가짜뉴스 영상을 시청한 구구일베들은 스스로 망상을 만들고 내란수계 또한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집회에서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태극기 부대는 한국이고 촛불 시위대는 중국이라고 외칩니다. 내란수계를 탄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일개 몇 안되는 음모론으로 구구코인을 모으려 하는 구구일베 유튜버의 정신이 지배된 내란수계라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괴물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다는 것이 소름이 돋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구구일베 유튜버들을 모두 정리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각세라고 얼마 전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관련 영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3에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에 신속하게 반응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이 드라마는 2024년 12월 26일에 두 번째 편을 공개했고 첫 주 만에 무려 6,800만 뷰를 기록하며 미드 웬즈데이가 세운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승리에 이어 넷플릭스는 세 번째 시즌이 2025년에 개봉될 예정이라는 폭탄 선언을 내렸습니다. 한국 뉴스 소스 OSEN이 1월 1일에 디카프리오가 간절히 기다려진 세 번째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흘렸을 때 루머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넷플릭스의 대박작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출연합니다. 촬영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번 여름에 공개될 시즌3에 깜짝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분량은 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확한 캐릭터 등은 스포일러 우려로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러한 추측에 핀을 꽂았고 넷플릭스의 대변인은 숨피해 소문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참여한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팬들은 이 폭로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슈의 제작자 황동혁은 다가올 시즌이 프랜차이즈의 마지막 커튼콜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이 아이디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 발표되는 유명 할리우드 영화 감독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한 영어 버전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열광하는 이탈리아 시청자 반응입니다. 공유 캐릭터의 우아함, 세련됨, 평온함은 광기로 흘러들어 시리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그의 최소한의 표현 변화가 모두 드러나는 엔딩 전 마지막 장면은 짜릿하다. 내가 노숙자였다면 빵을 선택했을 것이고 적어도 몇 초 동안이라도 배 밑에 무언가를 넣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복권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입니다. 나도 빵, 스크래치 복권 당첨 확률은 2%도 안 되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의 초반은 좋았는데 캐릭터를 더 많이 구축할 수 있었고 여전히 제 취향에 맞았고 제가 가려웠던 것을 긁어주었습니다. 1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늘 그렇듯 충격적이고 반전은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래도 몰입해서 볼만한 작품입니다. 시즌2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있어서 시즌2를 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시즌2를 봐서 기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시즌3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들이 스토리에서 같은 공식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들어갔지만 결국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장대한 시즌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훌륭한 연기, 흥미진진한 줄거리 꼭 봐야 합니다. 시즌 1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클리퍼행어에서 끝나는 건 좀 싫었지만 다음 시즌에 어떻게 끝날지 기대됩니다. 모두가 끝나지 않았고 결말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 한 시즌 대신 두 시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좋았고 재미있고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시즌1의 내용을 충실히 살렸습니다. 시즌3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저에게 큰 히트작이었습니다. 이슈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아서 기쁩니다. 시즌2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이슈는 놀라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일본과 456번의 케미가 대단했습니다. 배우들이 잘 해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왕인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런 클리프행어와 함께 시즌3는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이 첫 번째 시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첫 번째 시즌이 이루고자 했던 것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역대 최고입니다. 이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꽤 괜찮은 시즌이었습니다. 매우 보기 편한 시즌이었습니다. 이 쇼의 두 번째 시즌은 대부분의 두 번째 시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즌을 이미 시청했거나 곧 시청할 계획이었다는 점에도 분명히 인기가 있습니다. 001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프론트맨이라는 것을 절반 정도 잊었어요. 속도가 제겐 엄청나네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편집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222나 333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개처럼 울 거야. 둘은 같이 살거나 같이 죽을 거야. 두 번째 시즌은 나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플레이어 120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는 강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열정적이고 사나웠어요. 두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플레이어 120이 내 마음을 훔쳤어. 오 세상에, 그녀는 시리즈에서 정말 멋졌어. 이 시즌을 사랑해요. 매 순간. 이거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시즌을 기다리며.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비교적 K드라마가 다른 지역보다 붐이 적은 이탈리아도 오징어 게임만은 비켜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국 드라마 미싱요가 등장하면서 6일 연속 93개국 올킬 기록은 깨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 제작 중에는 내란수기가 체포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꼭 체포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